이번에는 남편에게 대국민 선서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인지 3살 큰아들과 10개월 딸 쌍둥이를 가진 애셋맘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워요. 새 아이 육아로 멘탈이 탈탈 털려 있는 제겐 남편이 주는 뜨거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또 애가 들어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게 되고 어쩌다 남편과 후끈 달아오르기라도 하면 너무 무서워요. 같이 수술해서 공장문 닫자고 말은 하는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창옥 선생님 앞에서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저는 이런 아주 짓궂은 농익은 농담이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요. 이걸 알아듣는 게 너무 짜증나. 생산직에서 서비스직으로 직종 변경하기로 약속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듣자마자 아주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자, 여기에요? 오, 네. 뭐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차가 됐는지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올해 7년 차 들어가거든요. 7년 차. 근데 애가 지금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넷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될 아니, 건 뭐, 없죠. 네. 아니요, 안 돼요. 아니요. 이번 생은 딱 여기까지? 네. 막내가 몇 살이에요? 딸 쌍둥이는 10개월이에요. 힘들 때구나. 네, 그래서 첫째 돌 때 이제 둘째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첫째 돌 때요? 너무 빠르다. 근데 이제 둘째 쌍둥이들이 돌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왔군요. 무섭겠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넷째를 원하고 있고 그럼 더 위험하지. 네, 신랑은 넷째도 생기면 감사한 일이다 원하고 있고 저는 넷째는 우리 사전에 없다. 애기 셋이 같이 달려들어요. 같이 울고 같이 떼쓰고 같이 안아달라고 해요. 저 혼자 육아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 7년 차 때 도파민이라는 게 지금 아직도 왕성하신 것 같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남편분한테 여쭤봐야죠, 이거는. 내가 얘기할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좀 아내한테 이제 위로도 받고 이제 또 안정적인 그런 좀 느낌도 좀 받고 그리고 그럼 그런 느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뜨거운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집밥 먹으면서 편안함을 먹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넷째를 원치 않는 거지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신랑의 능력을 믿어요. 네? 무슨 능력? 스나이퍼다. 스나이퍼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저희? 뭐 유튜브입니까, 여기가 지금? 한 번 쏘면 바로 스나이퍼가 왜 나옵니까, 직방이다. 킬러. 원샷 원킬. 제가 주변에 이제 그 업종 바꾼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뭐 동기들이나 이제 제가 좀 많이 놀렸거든요, 이제.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놀릴까봐. 또 막 놀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벌써?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안 그래도 선생님도 이제
애가 셋이더라고요. 네, 딸에 이제 또 아들 쌍둥이.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선생님도 서비스직이세요? 방금 너무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저 퓨어 진짜 궁금해서. 왜냐면 셋 있는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진짜. 저 교육 종사자 아닙니까? 저 교육 종사자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인데 물어보십시오. 네, 이제 육아 선배로서 저한테 좀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면은 좀 더 제가 편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저의 존재가 정관 수술에 도움이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정말. 근데 저는 그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고 인식이 생기는 순간 생명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인간이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를 그 다음으로 넘기고 싶어 해요. 자기의 유전자를 넘기는 건 준영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또 다른 자기의 유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수술을 하는 건 이제 그 생명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라는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여기서 끝이네. 그러니까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뭔가 생명의 연속성이 없이 끊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전 남자들의 의식 저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분이 지금 서로 얘기하고 그 얘기할 때 아내분의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다면 나는 어떤 정서로 컸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치료되지 않은 강한 정신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불안이에요. 전 되게 평온을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두 분의 얼굴 표정, 서로 표정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아빠, 저 엄마 밑에서 내가 컸으면 내 나이가 50이 될 때 난 어떤 내면의 세계로 살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지금과 다른 세계를 살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이 좋은 모습이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지금 아이들 3명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의 기억에서 살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크고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이 아이들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 유전자로서의 상속과 생명이 아니라 기억으로서 계속 또 이게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전자로 우리가 줄 수 없었고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없다 해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랑하고 사는 모습, 아빠가 애 육아를 막 할 때 아이하고의 이 기억, 이것이 아이의 유전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아이들의 결혼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손자 때에 또 유전이 돼요.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큰 유산을 받은 것이고 반드시 상속된다. 그러니 잘랐지만 죽지 않은 것이다. 삶으로, 기억으로 간다. 오늘 저녁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앞분들과 좀 너무 상반된 질문이라서 왠지 조금 더 짠해지는데요. 1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대면대면해지고 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차를 탔는데 정적이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옆집 아저씨랑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작 몇 분 거리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에 정적 대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계시는군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네,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왜 하필이 뭐 의자가 좀 갈라져 있어요? 저도 오자마자 이게 의자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저희 사연이 이런데 또. 근데 지금도 굳이 남편분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아내랑 그러니까, 떨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예. 속성이 없이 끊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자기 음식이 최고야 이런 것들. 내 그건 맞다. 내 식이래. 한 질문이라서 왠지 조금 잘해지는데요. 어떤 질문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분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해 주세요. 아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근데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인천에서 오는데 올 때도 그냥 본인 운전에 집중하고 본인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를 끼고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럼 차 안에 있을 때가 좀 제일 어색한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애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애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늘 저희는 이제 조용했음을 늘 바래요. 근데 막상 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이제 단둘이 남게 되면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그러면 두 분 데이트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요. 또 여기 오는 길. 영화를 보러 가도 애기들이 무조건 함께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오늘이 정말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데이트였던 거죠. 아니 혹시 아내분이 조금 어색해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아 평소에도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요. 아, 평소에도.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집사람이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다 말을 해요. 아, 그럼 애초에 연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자고 나면 좀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 아, 아이들하고 같이 자요. 몇 시?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 혹시 애들 몇 시에 자요? 9시 뭐 10시 이렇게 자요. 아, 3시간 느려요. 네, 네. 6시에 자야 돼. 몇 시? 그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제가 9시 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약간 허약 체질. 아니 뭐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아, 일이 새벽 일을 네. 하시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아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그럼 아내분은? 저도 출근을 해요. 아, 그럼 패턴이 아예 다르시군요. 네, 네, 뭐 그렇죠. 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흘렀으면은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시간이 딱 나서 그치, 만들죠. 둘이 딱 있게 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네. 네,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저랑 우리는 도파민이 바닥났나 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나오셨나요? 아, 어떠셨어요? 그럼 초반엔 넘쳐 흘렀을 거예요. 넘쳐 흘렀을 텐데 근데 쌍둥이 낳고 이 육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제 그래도 꽤 쌍둥이 낳기까지 되게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 시기가 있었네요. 열정적이었으니까 쌍둥이가 나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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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근원적인 얘기를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이름이 좀 없는 나라 같아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럼 계속 역할은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미안해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 해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해. 아이씨,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도 못 해주고. 블루투스 껴야지. 블루투스 껴야지. 아이씨. 계속 블루투스만 끼게 되고. 또 어느 날 나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자기야.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야 나랑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 꽂고 지금 뇌에다 지금 기분 좋게 자기랑 가려고 하잖아 데이트. 지금 다른 부부는 6시에 애 재우고 나서 지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우리의 이름이 좀 있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지난 아마 한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우리의 이름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보통 우리의 부모가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짓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게 소망을 담아서 보통 2자를 짓는 겁니다. 창성할 창에 구수로. 구슬처럼 빛나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라.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다는 건 일종의 소망이고 기도거든요. 20살이 넘으면 저는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한번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명 말고 그러면 20살 이상 넘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으로서의 내 소망이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도 숨을 쉬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그래야 생명의 에너지가 도니까 여자로도 보이고 부부관계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의 이름이 1, 20%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망이.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의 그 1, 20%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막 잦은 부부관계 횟수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걸로 이제 그게 좀 분명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오늘 돌아가는 좀 차 안에서는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깨 부셔야 돼 그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